자, 네. 자, 계속해서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과제도 있고, 맞죠?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 다시 좀. 1920년대로 갈게요. 과제를 쌤은 과제 잘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온라인 시대 이제 이건 이제 익숙한 거 아닙니까? 맞죠? 수업 온라인에 듣고 미리 오는 거 15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151페이지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와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1910년대, 20년대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는 문화통치를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온라인 과제로 돌리고요.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사.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시간 확보 차원에서 내가 지금 숙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일단은 1920년대는 식민통치가 변화해요. 일본의 식민통치의 이 변화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라서 3.1운동이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도 알겠지만 좀 큰 변화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일본의 근대 국가를 만들었던 1세대의 그 정치인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일본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식민지 내부에서는 3.1운동, 일본 내부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거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알아야지. 그래도 너네 혹시나 동아시아 사업에 하게 되면 내가 또 설명할 수도 있어서. 통치의 변화와 주제는 1920년대 경제정책. 레파토리는 같아요. 일본의 통치가 어떤 경제정책. 레파토리는 같고 통치 방식, 경제 수탈 분야 이렇게 같이 10년대, 20년대를 같은 레파토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숙제로 돌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배경. 왜 변화하게 되었냐? 1920년대 배경에 대해서는 배경 두 가지. 방금 얘기했었던 제일 큰 거는 이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의 변화는 3.1운동 때문이죠. 3.1운동. 그래서 아마 요거 다음에 이제 주제가 3.1운동일 겁니다. 이제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독립운동사 계속 나올 겁니다. 3.1운동이 터지면서 이게 일본이 1910년대 식민지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갖다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무단통치라고 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무단통치가 강압적이었고 정말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국제 여론이 악화돼요. 국제 여론의 악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 당시에 아까 딱 얘기했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 일본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높았을 때가 1920년대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문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일본의 그 배경에는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우리가 단순히 일본이 3.1운동 때문에 통치 방식을 바꿨,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준 영향은 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본 애들 정말 쓰레기같이 식민지를 지배했구나. 이게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할 수가 없었고 무단통치를 갖다가 1910년대.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일본 내부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있다 정도만. 다이소는 1,000원짜리 행복, 1,000원의 행복이 아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쉬. 1919년은 어떤 해냐면 고종이 죽었던 해예요, 사실. 그래서 너네 고종 황제가 2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알겠어요? 고종 황제가 2월 달에 고종 황제 맞죠, 뭐. 고종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망한 왕이니까 뭐 무능했던 거죠. 어쨌든 고종이 이제 1919년에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3월 3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고종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고종의 장례식이었고, 원래 장례식 날에 원래 왕이 죽으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알겠습니까? 지방에서 이제 왕의 장례식 때문에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춰가지고 이 3.1 운동을 기획했던 거였는데 이틀 앞당긴 거죠. 알겠습니까? 이틀 앞당겨가지고 3일 1일 날 이제 시행된 건데 원래 3월 3일이 원래 목표일이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런 것도 있죠. 막 고종이 사망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일본도 있잖아. 메이지 천황이 죽습니다. 그래서 메이지가 죽어요. 메이지 왕.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천황에서 나온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그때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근대사의 큰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도 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이토는 벌써 죽었죠. 이토라든가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죽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 바뀌었던 시대가 1920년대예요. 그게 다이쇼 데모크라시아. 어쨌든 그 소수의 어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정치를 틀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일본에는 새로운 정치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이쇼 데모크라시, 약간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분위기가 일본의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3.1 운동. 알겠습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3.1 운동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내용을 볼게요, 내용. 이 내용. 그래서 이 1920년대 변화된 어떤 통치 방식은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 총독은 원래 전부 다 문관이었잖아. 총독은 이제 총독도 이제 문관이 가능해요. 문관 임명이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가능하지만 한 번도 없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군인이 올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육군 출신이 오다가 이제 해군 출신으로 와요. 알겠어요? 그 정도밖에 변화가 없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군인이 합니다. 알겠어요? 군인이 하게 되고, 녹음 잘 되고 있는죠? 있죠? 녹음 안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하나, 둘 되고 있네요. 자꾸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1도 없이 총독은 계속 무관이 하는 거. 일단 가능은 해줬어요. 분명 가능은. 두 번째 큰 변화는 우리 헌병 경찰제 있잖아요. 헌병. 이거 더 적어야 되는데. 경찰제였잖아. 이걸 갖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보통 경찰제. 뭐야 이게?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헌병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사실 통치하는 거라면 보통 이제 일본 경찰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조선에 와가지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반적인 건데 경찰서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 늘었을까? 줄었을까? 경찰서는 3배가 증가합니다. 3배가 증가. 어쨌든 이게 더 이제 통치가 더 악랄해진 거죠. 알겠습니까? 3배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나지? 언론 집회 자유 자체도 없었잖아요. 모일 수도 없고요. 언론 통제당했잖아요. 언론도.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결사, 모이는 거, 이런 것들, 조직을 만드는 거, 이렇게 무슨 단체 만드는 거, 결사, 이것도 허용합니다. 허용해요. 알겠습니까? 허용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 탄생하던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죠. 이 조선일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아일보. 이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본지. 동아일본? 동아일보? 이런 신문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민족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문사, 이것도 창간하고, 하지만,
검열은 강화. 검열은 강화돼요. 더 이제 뭘 쓰고 있는지 검열은 더 강화시켜버리죠. 어쨌든 문화통치라고 하는 게 문화통치보다는 좀 더 완화된 건 맞아. 알겠어요? 이게 뭐 과거에 아예 그냥 뭐 총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이제 3.1운동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자유가 허용되는 분위기였던 거야. 근데 더 알다시피 이게 뭐 통제라든가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었던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교육체계예요. 이게 너무 많이 땡겨왔네요. 좀 밀게요. 어쩔 수 없다. 요 경제정책. 자, 네 번째 요거 여기다 올릴게. 자, 네 번째 이 교육정책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교육이라고 한 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910년대에 칼 차고 들어오는 선생님 봤다면 이해됩니까? 1920년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1920년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2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뒤에 이제 우리 민족운동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일본은 이 20년대가 되면 원래는 차별교육이었어요. 차별교육이었다가 이제 이거는 동등교육으로 이제 전환해요. 동등교육을 지향합니다. 동등했다는 게 아니라 동등교육을 지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인들하고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똑같이 교육시키다는 그런 정책은 수립해요. 실제로 그게 됐던 건 아니었고요. 알겠습니까? 뭐 입학생 수만 봐도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조선인들은 뭐 학교도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일본인하고 조선인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논쟁이 필요한 문제인 건데 사회주의자들이 나중에 설명할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들 간에 이제 논쟁이 터진 거는 뭐냐면 이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등교육. 그 이제 대학 설립이죠. 대학. 이때 이제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대학 설립. 그러니까 일본은 이 고등교육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했었거든요. 1910년대는 교육이 질도 낮았고, 근데 20년대는 조선의 대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선에 처음 생긴 대학이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되게 변했네.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도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제대. 알겠습니까? 지금 서울대는 여기서 뿌리가 나온 건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조선을 갖다가 뭐 진짜 이제 동등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목표는 그래서 목적. 일단 목적은 이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만들어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대학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걸 갖다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알겠어요? 뒤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겠대요. 대학교를 갖다가. 조선이 없으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설립한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수진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일본인들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걸 막으려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거예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이제는 식민지 체제도 이제 일본인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식민지인들 중에서 있잖아. 현지인들 중에서 친일적인 애들을 뽑아가지고, 머리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관료로 임명하는 거지. 현지 고등 관료를 갖다가 양성하는 것도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인재들을 갖다가 조선인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지. 고등교육을 시켜가지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체제를 전환했던 게, 20년대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지만 여기 입학생들 대부분 다 일본인이었고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교육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문학, 그다음에 뭐 철학, 네? 법학, 문학, 뭐 의학 이런 거였고 이공대는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공대, 그러니까 공학 이거 이제 근대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맞죠? 그런 고등 기술 같은 거는 절대로 조선인에게 넘겨줄 수 없었지. 알겠습니까? 뭐 비행기 일본 아직 못 만들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공학적인 거는 일본이 조선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법학, 의학 뭐 이 정도. 문학. 어쨌든 목적은 밀리대학 설립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어쨌든 20년대는 이렇게 좀 완화된 어떤 정책을 폈던 거였고, 뭐 교과서에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치 참여도 허용해요. 정치 참여도 허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도에는 도평의회가 있었거든요. 평의회가 있었고 그 밑에는 면회라든가 부면 협의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데는 조선인들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치 참여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뭐 친일적인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허용했지 뭐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참여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20년대는 어쨌든 일본의 그 통치 방식이 완화되었는데 왜 이렇게 좀 이 3.1 운동이 컸다는 건 맞아요. 근데 너네가 일본이 이렇게 식민 통치를 변화를 가져온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야. 내가 이거 아마 수업할 텐데 일본은 얘들아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야, 패전국이야? 이 승전국이야. 이거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승전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이미 이제는 과거에 이제 뭐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청나라한테 막 눈치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월드 클래스야, 벌써. 월드 클래스라고. 거기서 이제 거의 뭐 세계 뭐 5등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시대라고 20년대 일본은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유도 허용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쌤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되게 겁쟁이가 되게 막 위협해요. 되게 막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건들지 마! 때려버릴 거야! 이런 애들은 정말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 힘이 센 애들은 안 그래요. 힘이 센 애들은 와봐. 이게 여유죠, 여유. 그러니까 일본이 20년대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식민지 통치에 있어가지고 여유가 생긴 거였고, 이 당시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왜 일어났냐면, 일본은 거의, 그러니까 쌤이 설명할 거예요. 했을 거야, 이제. 1920년대는 민주주의가 꼽혔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 공교롭게 됐잖아. 내가 설명했을 건데, 전부 다 황제 국가, 전제 군주 국가들은 다 패배하고 망했고,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던 나라는 다 승리했던 승전국이었다고요. 일본 조금 다르지만 알겠습니까? 입헌군주제 하고 있었지만 비슷하게. 일본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민주주의였어.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민주적으로 국내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그걸 갖다가 해야만 했고 그게 이루어졌던 게 20년대였습니다. 이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러요. 그래서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이런 걸 식민지 조선에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이게 일본 통치 방식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3.1운동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는 거는 너무 우리 단편적인 거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경제정책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경제정책.